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기 위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북미 개봉 17일 만에 한국 영화가 세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16일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이에 앞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열린 시사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6천여 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대규모 연합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직장인 선교단체와 교계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기 위한 국민대회가 서울시청역 앞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민대회와 퍼레이드, 연합기도회 등으로 진행됐고 약 5천 명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이는 단순히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헌법 체계와 가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대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INS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 보호를 만들기 위해 조직된 부서이지만 생물학적 성별인 여성의 구별을 부정하고 성전환의 자유를 인정하는 사회적 성별인 젠더운동에 앞장서왔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여성가족부이면 젠더를 거부하는 개념인데도 뻔뻔스럽게 젠더운동과 동성애를 암암리에했던 이 여가부가 만일 이름조차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된다면 동성애와 성전환 정책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것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추진한다면 양성평등을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한편 동반연은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여가부 폐지 의견이 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현행 유지,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는 지난 4월 북미에서 영화 기생충의 관객 수를 갈아치우며 뜨거운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16일 국내 상영관에서도 관객들을 찾아가는데요. 국내 개봉을 맞아 열린 시사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북미 개봉 당시 미국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르며 단 17일 만에 역대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K-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모펙 스튜디오 장성호 감독이 10년에 걸쳐 제작한 영화로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력으로 완성됐습니다. 아빠가 굉장한 이야기를 해준다고 말했거든. 천사도 나오고 사악한 왕이랑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기적까지. 이 영화는 아빠 찰스 디킨스가 막내 아들 월터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들 월터는 성경의 이야기에 푹 빠져 예수님의 탄생 현장에도,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도, 풍랑이는 바다에도 함께합니다. 이처럼 아빠가 들려주는 생생한 성경 이야기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향수를 자아냅니다. 16일 국내 상영관에서도 관객몰이가 시작되는 가운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킹 오브 킹스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또 눈높이에서 잘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무척 좀 뿌듯하고 어릴 때 그 성경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읽어줬던 부분들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제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찰스 디킨스가 됐다가 예수님이 됐다가 국내 개봉이 다가올수록 영화의 반향은 뜨겁습니다. 더빙에 배우 이병헌, 진선규, 이한희, 양동근 등이 참여했고 60만 구독자를 보유한 역사 강사 설민석 씨는 영화 킹 오브 킹스를 통해 본 예수님의 생애를 콘텐츠로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 영어로 지저스, 구원자의 등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유명 인사가 전국 투어를 하는 모양새였는데요. 와, 그 과정에서 예수의 말씀에 감동한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데 예수는 그중 몇몇 인물들을 눈여겨봅니다.
모팩 스튜디오 장성호 감독은 우리가 최고의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할리우드에서 인정받는 기술로 표현하고 싶었다며 제작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어렵지 않아야 된다. 하지만 어른들이 보기에 유치하거나 단순해 보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니까 저는 이분을 다루는데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가 헐리우드 수준의 완성도여야 했어요. 북미에 이어 국내 흥행에 나선 킹 오브 킹스는 올해 안으로 전 세계 90개국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회개와 중보기도로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구하는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6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7.14 연합기도 대성회 현장,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가 주최한 2025년 7.14 연합기도 대성회 현장입니다. 이 성회는 지난해 한국에서 열린 제4차 로잔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은 회개와 회복을 약속하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기반한 기도운동입니다. 기도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은 2023년부터 권역별로 매일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천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한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해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교회의 갱신과 부흥, 연합과 선교는 단 한 번의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이 일은 오직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로 초월적인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말씀을 전한 유기성 목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심을 넘어 영적 갈망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결받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기도 제목은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느냐고 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중보기도에 나서며 교회의 회개와 한국 사회의 회복, 한반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헌입니다. 15,000명의 예배자들이 모여 10시간 동안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2025 G2A 집회가 오는 10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는 전국 130여 교회와 단체가 연합해 기획했으며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0시간 동안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예배는 제이어스와 아이자야 61 등 국내 대표 예배팀이 인도하며 크레이지 러브의 저자 프랜시스 첸 목사를 포함한 국내외 연사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집회는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역을 통해 캠퍼스와 직장, 열방으로 이어지는 선교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최 측은 예배의 불씨가 계속 이어져 지역교회를 넘어 삶의 현장에서 모든 세대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돕겠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민족 제자화의 열기가 타오르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직장인 선교단체와 교계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전북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는 전주지구 CCC 회관에서 제23회 공의와 사랑 실천 구국 금식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민족의 회복과 교회의 일치,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한 자리로 전북 지역 직장 선교회 회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도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연합회 허정숙 회장은 어두운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시대의 방향을 바꿔간다며 이번 금식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회개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의 어장인 직장 안에서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를 향해서 찾아갈 때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그 낮은 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어 한국직장선교연합회 대표회장 이훈 장로는 직장선교는 단순한 사역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 안에서 구현하는 거룩한 부르심이라며 복음의 씨앗이 모든 일터에 퍼져가길 기원했습니다.
한편 전북 직장선교연합회는 조찬기도회와 선교지 후원 활동 등 세계 선교, 가정 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개신교계에서 디지털 헌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헌금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기독교 여론조사기관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지난해 1000여 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교회 헌금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목회자 4명 중 3명은 예배 시간에 바구니를 돌리는 전통 방식으로 헌금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단별로는 루터교회와 감리교회가 각각 77%로 전통 방식을 가장 많이 유지하고 있었고 장로교와 개혁교회가 65%, 침례교 64%, 오순절교회 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콘 맥코넬 대표는 디지털 헌금이 교회 재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교인들은 현장 예배에서 실물 헌금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 외환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군 관계자 등으로부터 GPS 교란 문제로 드론이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내부 경고가 있었지만 비행을 감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원령 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현재까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7, 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이른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 폭염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지난 7월 1일부터 전력 사용에 취약한 저소득층에 70만 원 상당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 5개월 만에 봉합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복귀 의향이 있는 전공의들은 각 병원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은 우선 복귀한 다음 추후에 정부와 요구사항을 협의하는 선복귀 후 협상 방식을 취할 전망입니다.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시화 공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과 식약처 관계자는 15일부터 사망 사고가 난 라인을 포함해 시화 공장 작업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 5월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선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납치와 유괴 신고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납치와 유괴 사건은 2019년 171건에서 2023년 258건으로 4년 새 1.5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러한 여파로 최근에는 자녀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며 보호해주는 사설 경호 서비스를 찾는 학부모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50일 안에 우크라이나와 휴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0% 수준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마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반복된 협상 실패에 실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무기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명문대의 갈등으로 우수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3일 학생과 교수, 과학자 모두 트럼프의 정치적 압력을 느끼고 있다며 캐나다와 유럽,
호주와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이들을 영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 12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4일 가상자산 정보업체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12만 3,091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대거 처리하는 주간인 크립토위크에 돌입하면서 기관들의 장기 투자 자금이 코인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업계가 AI 슈퍼스타 연구자 확보를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 인재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면서 전 산업으로 수요가 확산 중입니다. 그러나 고액 보상 경쟁으로 인재 쏠림과 재무 악화 등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당국은 현지 시각 13일 오전 렉싱턴 공항 근처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용의자가 교통 단속에 걸리자 경찰에게 총을 쏜 뒤 약 26km 떨어진 교회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72살과 32살 여성이 숨지고 남성 2명이 크게 다쳤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연합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량 중 가장 많은 22.1%를 생산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폭염이 유럽 곳곳을 강타하면서 냉각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고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모레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부산 모두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록적 흥행으로 북미 박스오피스를 휩쓴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가 한국에서 개봉합니다. 단순한 종교 영화가 아닌 예수의 겸손과 희생, 생명의 메시지를 대중에 상기시켜 복음의 본질을 되새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순수 국내 기술과 연출력으로 호평을 받은 킹 오브 킹스가 국내에서 얼마만큼의 반향을 일으킬지 교계 안팎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